자,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실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가장 궁금한 게 얼마나 드냐? 비용이겠죠. 비용이야 물론 쓰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다운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할 테지만 제가 실사용했던 비용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낭 한 달 살기 모두 알려드림 비용편. 저는 딱히 관광객처럼 투어를 돌거나 하진 않았고 말 그대로 그냥 한 달 살기 그냥 살았습니다. 그저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전부였고 항공, 숙박, 식비, 교통, 마사지, 쇼핑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항공권. 빠밤. 제가 여행했던 시기가 1년 중에 가장 항공권이 비싼 극성수기 기간이었고 비엣젯 항공으로 왕복 36만원 들었습니다. 워낙에 악명 높은 항공사라 좀 걱정하기도 했는데 뭐 연착 없이 별탈 없이 가는 항공편에서 출발 전에 에어컨이 안 나와서 찜질방처럼 매우 더웠던 거 빼놓고는 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여행이다 보니까 여행자 보험 하나 들었고요. 가격은 15,000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카드. 현지 가서 구매할 수도 있으나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아무리 99% P 스타일의 여행을 추구한다고 해도 심카드만큼은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해가는 편입니다. 요즘엔 그 eSIM으로 워낙 편하게 설치하고 미리 갈 수 있어서 요즘 나온 스마트폰들은 듀얼 유심이 지원되니까 우리나라 심카드를 물리적인 심카드 넣고 해외 나갈 때 주로 eSIM 설치해서 나가는 편입니다. 또 그때그때 설치했다 지웠다 하면 편하거든요. 데이터의 압박 받기 싫어서 충분하게 하루 5기가의 속도 제한 무제한 31일짜리 한 달권 구매했고요. 가격은 25,000원. 네이버에서 구매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가기 전에 총 40만원 정도 지출하였고 그리고 환전 부분을 빠뜨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토스카드 해외 외환 계좌가 따로 서비스가 되고 있죠. 저는 토스뱅크의 그 외환 계좌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요. 저번 일본 여행할 때도 그렇고 세부 여행할 때도 꽤 편하게 잘 사용했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TP뱅크에서 무료로 ATM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토스 앱에 들어가서 현지 베트남 동으로 환전만 해놓으면 현지에서 너무나 쉽게 현지 돈을 무료로 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토스카드와 토스 외환 계좌 준비해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딱 항공권, 환전, 심카드 그렇게 3가지 준비합니다. 두 번째, 숙박. 빠밤. 예약은 주로 아고다 이용했었고 에어비앤비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베트남 숙소들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았어요. 에어비앤비는 거의 중복되는 숙소들도 많았고 아고다가 대부분 제일 저렴했었습니다. 다만 현장 결제가 저렴했던 경우들도 있었어서 뭐 그렇게 미리 숙소를 예약하거나 하는 거에 압박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 현장 가서 숙소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비용은 총 31박 69만원 들었고요. 숙소는 여러가지 거의 한 12번을 옮겼으니까 그 자세한 숙소 리뷰는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 먹는 거 중요하죠. 식비도 총 69만원 들었습니다. 이 식비에는 뭐 음료, 커피, 과일 주스, 맥주, 모든 주류와 음료를 포함한 비용이고요. 총 69만원 들었네요. 제가 추천하는 레스토랑 영상도 컨텐츠화 했으니 뾰로롱 궁금하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통. 빠밤. 교통으로는 총 13만원 들었고요. 이 교통비에는 그랩 불러서 다닌 거, 오토바이 렌탈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베트남은 그랩 설치 꼭 필수예요. 미리 한국에서 깔아서 그 인증까지 받으시고 카드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현지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합니다. 현지에서는 인증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꼭 한국에서 미리 깔아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토스카드 연결해서 매우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랩은 택시나
오토바이를 부를 때도 편하지만 배달도 그랩으로 시켜 먹을 수 있어서 장기로 한 달 지내신다면 그랩 배달도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밤 마사지. 자, 동남아 베트남 가서 마사지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총 26만원 정도 들었고, 보통 한 번 갈 때 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준으로 그 정도 가격이면 마사지를 즐길 수 있으시고요. 사실 베트남 전역에 다낭, 호이안 포함 어디든 마사지샵은 널리고 널려서 어딜 가나 비슷하지만, 마사지사는 사실 샵보다 그 마사지사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마사지샵을 그나마 리뷰를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에 보면 리뷰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밤 마지막 쇼핑. 저는 사실 쇼핑 특별히 한 건 없고, 중간에 한시장 가서 제가 실사용할 의류들, 자, 요 모자, 요 티 다 한시장에서 건져온 것들입니다. 품질 좋은 의류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한시장은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흥정하는 재미, 그 시장의 맛, 외국 나가서 뭔가 여행하는 느낌이 물씬 나기에는 시장 탐방만한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가까운 지인들 선물 조금 구매했던 거 포함해서 총 11만원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1박 32일 기준으로 한 달 살기 총 비용은 227만원. 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나 많이 들어? 할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 한 달 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숙소와 식비. 숙소가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고, 식비도 제가 먹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다운을 시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사실 정말 현지식으로 저렴하게 지낸다고 하면 식비에서 많이 다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숙박 같은 경우도 저야 많이 옮겨 다녀서 이 정도 비용이 들었으나, 그냥 한 달 숙소 잡는다 하면 숙박에서도 얼마든지 세이브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 외 교통은 워낙 다낭이나 호이안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다 몰려 있어서 크게 교통에 돈이 들진 않고, 베트남 여행엔 오토바이 렌탈은 정말 필수 중에 필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랩 불러서 다니거나 택시 타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은 없지만, 그 오토바이를 렌탈해서 나만의 히든 플레이를 찾아 이곳저곳 여행하는 재미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 한 달 살기 생활비 기준으로 적게는 한 150 정도에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완전 럭셔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끼지 않고 편하게 지낸다 생각해도 한 300 정도 예산 잡으시면 충분히 한 달 살기 편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모두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뾰로롱.